안녕하세요. 토호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호TV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선수관리비 1탄을 했는데 이번에는 추가로 2탄을 말씀드립니다. 집합건물만 해드리면 공동주택하고 차이가 비교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첫 번째 거는 집합건물로 제가 기준 설명드렸고 이번은 공동주택 관련해서 선수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 건물은 아무래도 공동주택보다는 법 자체는 일단은 상위법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하고 좀 다르게 제재 조치가 그렇게 공동주택처럼 그 조밀하게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선수관리비 같은 경우도 집합 건물에서는 선수관리비를 산정해서 붕괴를 넣고 그 다음에 수납 처리하고 영수증을 발부하고 그 단계가 그대로 가는데 공동주택은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관리비라던가 입찰이라던가 아니면 정보들, 규약을 올리라던가 이런 내용들은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 일명 K아파트 이 자료를 K아파트에 올려주셔야 돼요. 또 요 관련된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해서 선수관리비 또는 관리비 예치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고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소는 이쪽 좌측에 보이시죠? 좌측의 상단에 K아파트 go.kr 여기로 들어가시고요. 국토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이트 제목도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이죠. 그래서 집합건물에서는 선수관리비, 우리가 선수관리비, 초기 운영 자금이죠. 얘는 관리비 예치금이라고도 합니다. 관리비, 잠깐만요. 예치금. 관리비 예치금이라고도 하고 선수관리비라고도 하는데 둘 다 같은 의미고요. 얘는 이 두 개를 뭐 어차피 하나니까 관리비 예치금에 대해서 얘를 돈을 받고 우리가 이거는 선수관리비를 받을 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얘를 주체로 개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아파트 소유자나 아니면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분들이 매매를 할 때 소유자들만 이거를 부담하는 거예요. 소유자만. 매매를 할 때 서로 승계를 합니다. 승계하는 조건으로 가는 게 제일 깔끔하죠. 일부 집합건물은 관리소에서 돈을 환불해드리고 다시 수납받고 이런 방법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너무 일이 많아지니까 소유자가 승계하는 걸로 그래도 가끔 구분 소유자들 중에는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결제를 받아서 해야 되는 처리가 있으니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말씀을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자주 있는 곳에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승계가 제일 깜깜합니다. 어차피 받아서 줬다가 또 닫고 이거 업무가 엄청나잖아요. 오피스텔은 전입 전출도 많고 그래서 승계하는 걸로 가셔야 되고 앞에 있는 내용은 각자라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인도일, 자 주택인도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입주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입주하고 관련됐고 입주해서 우리가 납부하는 선수관리비 예치금 이거에 대해서 등록하는 게 있어요. 입주 시. 대신 이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집합건물이다. 집합건물은 이 사이트 자체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K아파트 안 들어가요. 그래서 K아파트에 대한 요거 우리가 주로 많이 쓴 게 뭐 있어요? 입찰이라던가 아니면 관리비 공개, 그 다음에 회계 감사 결과. 또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몇 가지가 더 있죠. 에너지 호별 사용량,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주택인도일, 지금 말하는 주택인도일 등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여기다가 자료를 올려줘야 됩니다. 이거를 제대로 안 하면 국토부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특히 제때 안 하는 관리비 공개라든가 회계감사라든가 입찰 제대로 안 했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겨서
관리비 공개나 회계감사를 제때 안 했다. 이거는 과태료가 납니다. 입찰에 대해서는 만약에 국토부라고 하기는 그렇고 해당 주무관이 이 관련된 자료를 다 여기서 뒤집어 보고 실제 서류를 뒤집어 보죠. 그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기서 입찰 얘기하는 건 너무 오버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소장님들께서 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입찰 얘기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 결론은 뭐냐? 공동주택은 선수관리비를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등록을 하나 더 해야 된다. 집합건물은 선수관리비에 대해서 수납받고 영수증 발부해서 그거 갖고 키입불출을 받으시는 그 단계만 있죠. 이걸 제가 말라니까 또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소유자가 옵니다. 이 소유자가 와서 그 관리사무소에 와서 선수관리비 얘를 납부를 하죠. 그러면 요거를 납부하고 입주카드도 등록해요. 입주카드도 등록하고 얘를 등록해서 갖고 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선수관리비 입금하면 영수증을 발부합니다. 영수증은 XPRP에 수납 처리하고 영수증 출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탁사마다 좀 다른데 영수증을 따로 소정의 영수증을 호별로 다 갖고 와서 이거를 도장 찍어서 주는 그런 스타일도 있어요. 어쨌든 영수증을 발부합니다. 그럼 이 영수증 가지고 이분이 어디 간다? 입주지원센터 가요. 입주지원센터. 이렇게 영수증을 보여주면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키를 불출합니다. 이 키 불출일이 가장 중요해요. 이 시점이 키 불출일이 바로 우리가 분리부과 시점입니다.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입주지원센터 직원하고 함께 호실로 가서 계량기 검침하죠. 어디까지 썼는지 검침 서로 확인하고 사인 받습니다. 그럼 이제 이 소유자분들이 본인 소유로 쭉 쓰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선수관리비에 대한 영수증을 원래는 영수증이 XPRP에 그 시행사 가지고 소유자 갖고 관리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행사하고 소유주분을 주면 이분이 이걸 갖고 가는 거지 관리소는 우리가 보관하고 이 관리소를 예전에는 그 주택 인도일에 각각 영수증을 업로드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일이 많아.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일이 많다 라고 얘기해서 이게 좀 내용이 바뀌었어요. 무슨 내용인가 하니 간단하게 주택 인도 증서를 스캔해서 각 세대별로 업로드하는 작업은 이제 없어졌어요. 대신 주택 인도일, 즉 선수관리비 입금 일자만 등록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 일괄 등록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세대를 잘 맞춰서 등록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훨씬 간단해졌다. 어쨌든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죠. 자, 그러면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K아파트 go.kr 사이트 들어가서 본인 거를 로그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주체 입대의 로그인으로 하지 사업자로 하지 마세요. 이거는 입찰, 응찰 참여자가 하는 거지 입찰에 하는 참여하는 회사가 하는 거지 우리는 관리주체입니다. 그래서 관리주체를 여기로 로그인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로그인해서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 로그인. 이게 K아파트 사이트는 저희 홍진 ERP에 연계돼서 링크가 따로 들어오기도 하니까 그것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들어오면 기본은 이거가 바로 먼저 떠요. 관리비 등 정보에서 관리비 그 공개 업무, 관리비 등록 및 조회에 바로 가거나 입찰 관련된 이 화문이 들어가는데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사이트 아까 맨 처음에 들어가면 여기죠. 어디 갔어? 안 보이네. 단지 정보였나? 그쪽 사이트 단지에 또는 관리비에 이쪽에 관리비였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잠시만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여기가 K아파트 go.kr인데요. 여기 들어오면 여기서 보면 단지 정보 이쪽에 보시죠. 여기 들어가면 로그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 인도일 정보 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화면 넘겨서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면 여기 주택 인도일 등록 방법에 대한 내용에 여기 보면 뭐 승인일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의 승인일. 요 승일이 거의 준공이라고 거의 같은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준공이 떨어지고 등기되는 데까지 한 달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게, 제가 나중에 사용 승인일이 준공일인지 아니면 등기로 들어간 날짜인지 제가 소장께 한번 물어볼게요. 사용 승인일. 이게 바로 준공일인지. 일단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보면 검색 조건에 본인의 단지하고 동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검색하시면 이게 쭉 뜨겠죠. 그러면 그 해당 호시를 하나씩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보면 일괄 입력이라고 있어요. 주택 인도일 빈칸을 일괄 입력하겠다. 비어져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다 넣겠다. 한꺼번에 한 큐에 끝나는 경우는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잘못됐어. 그러면 일괄로 다 지워버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자 일괄 삭제, 삭제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주택인도의 선택 호실만 일괄 적용. 만약에 그 듬성듬성 들어올 거 아니에요. 101호, 뭐 201호, 301호 이런 식으로 그 선택 호실을 다 선택한 다음에 날짜를 넣고 입력하시면 그 해당 호실은 같은 날짜로 다 적용해 줄 수가 있겠죠. 요거 좀 간단해진 버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6월 14일인데 모르고 15일로 다 넣었어. 어떻게? 다 하나하나 선택해서 지금 눈 아프잖아요. 그래서 일자를 6월 14일을 일괄 삭제하겠다. 삭제 버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좀 보여드리면 입력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건 단지명이고 동, 뭐 202호, 600, 202동 602호. 그러면 얘는 2022년 06년 15일 하고 등록하면 주택인동일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날짜를 이거를 다 넣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예전처럼 영수증을 하나하나 스캔 떠서 업로드할 필요는 없겠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차이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동주택은 선수관리비 예치금을 입주자한테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영수증을 출력해주고 그 영수증 가지고 입주자분이 입주지원센터에서 영수증을 보여주고 잔금 처리하고 키를 받죠. 그리고 나서는 집합건물은 거기서 끝이에요. 중간 정산할 때나 서로 승계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아파트다. 아파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입주자한테 영수증 주고 남은 관리소용 그 날짜를 봐서 여기 K아파트에 들어오셔서 주택인도일을 다 등록해 주셔야지만 선수관리비에 관련된 업무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2탄 올린 거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공동주택하고 집합건물하고 좀 비교를 해서 좀 나눠서 할 텐데 나름 열심히 찾아 산다고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서 하니까 집중력이 좀 예전만큼 확 와닿지는 못하고 업무가 너무 많아요. 이상하게 업무가 항상 일이 많은 대로 제가 하더라고요. 여하튼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셨길 바라고 그 다음에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